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장공감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국내 증권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미중 모두 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진짜 부과할 줄은 몰랐고 이 미국도 조금만 경고를 하면 중국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이게 지금 둘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증시가 전 세계가 지금 패닉으로 온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이슈가 JP모건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학자들은 네. 2년 내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JP모건 리서치 팀에서 3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될 확률을 이제 80%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3년이니까 내년도에는 한 28% 정도, 2년에는 이제 60%, 내년 그 다음에 3년째는 이제 80% 가능성을 제기하죠. 이런 것은 이제 리서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업의 체감 지수라든가 뭐 임금 또 고용 뭐 이런 것은 총체적 망라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3년 내 경기 침체가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현재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항상 호황 이면에는 불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화랑의 끝 부분인지 아니면 화랑이 끝나면서 불황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년 내 진짜 그 전에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것이 이제 큰 화두. 앞에서 앵커가 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설마 여기까지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된 상태다. 적어도 중국이 크게 양보를 하든지 미국이 크게 양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지난번에 1차 2천억 불 관세 부과 그 시점을 지남으로 인해서 일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무역 분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겠지 않을까. 물론 류어 부총리가 발언한 것처럼 상당히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무역 분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 있다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는 핫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여진다면 현재 상태에서 침체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3년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그보다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일단 일봉을 띄워놨는데요. 이제 일봉을 왜 띄워놨냐면 지난번에 제가 아마 후행 스팬의 상승 각도, 그다음에 이 상승 각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눌려서 여기서 이 정도 밀렸다가 다시 약간 돌렸죠. 그래서 일단 5일선을 우상향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5일선 이평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틀게 되면 시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일선이 우상향 됐다가 꺾이면 더 무섭죠. 지금 현재 양운의 상태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운이 하단까지 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공인은 26,500인데 이런 각도보다는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서 가는 게 더 좋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 가는 확률이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확률보다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간 조정, 정말 좋게 생각하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가격 조정까지 포함한 조정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봉 상태도 좀 점검을 해야 되지만 일봉상으로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닐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를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주봉 상태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장대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요 종가 부분에서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윗꼬리가 생겨서 양봉이 생겨서 이번 주를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후행 스팬이라는 요 주가의 종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던 횡보를 하던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 이 캔들의 공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공간. 이게 주단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5, 6개월 정도의 움직임이 옆으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흘러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흘러내리게 된다면은 아주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성공적 합의를 볼 수 있을까이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거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죠. 일단 최고치에서 밀어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그 류어 부총리가 앞에서 잠깐 뭐 언급을 했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접촉 중이다라는 발언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락하던 주식에 다 올랐죠. 한국도 플러스가 났고 중국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2.6% 정도 났죠.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영향을 안 받았고 미국도 별 영향 없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증시의 파동은 심리적 영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심리적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건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심리 게임.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올리든 금리를 내리든 거기에 대한 심리를 어느 쪽으로 반영해 주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죠. 또 경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냐.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심리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안 하는 상황 정도에서는 심리적 파동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관세가 영향을 받죠. 그리고 협상이 뭐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심리를 틀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뭐 중국이 약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멀리 온 게 아닐까. 오히려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120호선은 다 깨트렸는데 잘 안 내려가요. 아래꼴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 하방 경직성을 잡아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완벽하게 터닝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알기로 2115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2150 이상까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또 2150이 살짝 깨트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한 17%, 18% 빠졌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2150 탈환 시도에서 이제 바닥권 반전 모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반전이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까 중국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이 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차트의 모습. 근데 차트의 모습은 제가 아마도 그래 얘기했어요. 뭔가 근거가 좀 있는 차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아직 안 되죠.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는 조금 비슷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자꾸 잡으려는 모습. 근데 두 가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반전 모색의 자리일까에 대해서는 앞캡에서 중국자가 말한 것처럼 좀 의문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여기서 하방경수 정말 센데 매수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차트를 제가 볼 때 차트와 시장상 맞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는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다른 거는 없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주봉 상태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아마 2187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봉에서도 거의 한 2180 정도 그 자리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거기에 맞는 펀더멘털이 좀 형성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방 경직성이 좀 센데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시초가보다 낙폭을 한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 정도 줄였습니다. 중국 시장 때문에요. 중국 시장에 지금 반등 출발했잖아요. 오후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이 시간에 출연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